지난 한 해 수의사 김원장을 구독해 주시고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과 여러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항체가 이야기를 꺼낸 김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예방수의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접종 스케줄을 미국과 비교를 하며 불만을 표현하시죠.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런 방역 정책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백신 접종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에 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예방접종 스케줄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이번 내용은 할지 말지 고민을 조금 했어요. 용어들도 낯설고 또한 다분히 수학적인 개념이라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수학은 논리와 결과가 수치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학문이다 보니 객관적인 정책을 디자인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코비드-19로 인해 전 세계 국민들이 방역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몸소 방역을 실천하고 있고 요즘처럼 어려운 용어들을 뉴스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올까 싶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수학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개념적인 부분만 쉽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시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가 바로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흔히 리프로덕션의 이니셜을 따서 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질병 역학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수학적 이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설명하기 전에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R의 기본 개념이 되는 R-너트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하지만 단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만 알면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흔히 R-너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너트는 숫자 0입니다. 하지만 R0라고는 읽지는 않아요. 이 R-너트는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질병 감수성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최초 감염자가 생겼을 때 이 감염자로 인해 발생하는 2차 감염자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R-너트가 3이 되면 최초 감염자로 인해 3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을 한다는 의미고 이 감염자들이 지수급으로 추가 감염자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R-너트 값이 1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감염자가 발생하여도 추가 감염자 1명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전염이 잘 안 되겠죠. 결국 질병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R-너트 값을 결정하는 지표가 3가지가 있는데 이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율인데 접촉을 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접촉수인데 단위 시간에 이 감염자가 접촉하는 다른 구성원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기간인데 감염자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감염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R-너트 값을 산출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R-너트를 일상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R-너트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질병 감수성을 가진다고 가정을 했죠. 하지만 현실에는 이 병원체에 대해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바이러스에 항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곤 하죠. 만약 백신이 존재한다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R-너트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까지 R-너트에 더해져서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R이 계산이 되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R은 병원체의 전파율이 높고 구성원 간에 접촉이 많은 환경,
전염기간이 길고 면역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2021년 1월 10일 코비드-19의 경우 현재는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만 백신이 없는 예전에는 면역 저항력을 가진 이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R을 낮추기 위해 R너트를 낮추게 되는데 전염 주기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줄일 수 없지만 전파율을 낮추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과 세척을 꼼꼼히 하고 있죠. 또한 접촉수를 낮추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존재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R너트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면역 인구 비율을 높인다면 기본적인 위생 활동만으로도 우리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면역입니다. R너트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은 위생 환경이나 인구 밀집에 따라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으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예방접종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2년 전만 해도 미국과 유럽 전역에 홍역 예방접종 거부로 인해서 홍역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백신율이 매우 높고 면역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 코로나처럼 특별히 방역을 하지 않아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반려동물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현재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들이 분양되기까지 법적 규제를 통해 사양 관리가 엄격히 되고 있고 R너트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 질병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또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문가를 통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질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도 유리한 환경이죠. 당연히 R너트가 내려가면 접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분양된 강아지들에서 여전히 전염성 질환들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사양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도 없죠.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모이는 장소는 도심에서 한정적이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R너트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R너트의 값을 보완하기 위해 면역 인구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 전 불법 접종으로 인해 면역 형성에 대한 확신이 어렵고 우리나라는 항체가 검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죠. 기초접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질병이 여전히 발병되는 걸 보면 수의사들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강한 방법으로 면역 저항력을 형성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미국과 같은 접종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나는 미국처럼 접종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미국과 같은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죠. 수의사들은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현실은 수의사들만으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물들의 사양관리 규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수의사들이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백신들이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 등록이 활성화되고 불법 자가접종이나 자가치료가 근절이 되어서 동물 방역 모든 영역이 수의사를 통해 관리가 되면 질병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예방접종 프로토콜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보호자분들의 동참이 있어야만 현재의 프로토콜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